바로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검사 탄핵입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삼는다. 이게 여당에 반발하는 목소리이긴 한데요. 민주당이 매주 장애 집회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앞서 김민석 의원 발언할 때 영상을 잠깐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앞서 앞에 앉아 있지 않고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 나가서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요. 최 교수님,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우려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우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집회를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약간 있어요. 왜냐면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비판적 또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 중에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중도에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 주도가 돼버리면 참여하기 상당히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전에 한두 번은 민주당이 주최해서 집회를 했지만 민주당 주도의 집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색깔을 좀 빼려고 하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층이든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뽑았던 분들 중에도 지금은 지지를 철회한 분들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다 모여서 국민적 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주당 주도로 가는 것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집회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자주 들린 게 바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은 1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거나 발의 준비 중입니다. 22대 국회로만 따지면 11건이 됩니다. 이 11건이라는 숫자는요. 내일 본회의에 보고될 검사 탄핵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에 표결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의 목소리 그리고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보고를 12월 2일에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해서 탄핵을 하는 것으로 당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폐악질입니다.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거 안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좀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자진 사퇴할 생각 없다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원래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감사원의 업무가 스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제 심사위원 순서대로 재직 기간이 긴 심사위원 순서대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 김전부 대변님, 사실상 감사원의 업무가 그냥 마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방통위원회 이 부분이 식물 방통이라고 전락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탄핵을 통해서 전체 어떤 위원회든 어떤 국가기관의 어떤 업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위 말해서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감사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그다음에 감사원장 관련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관련해서 취재를 해본 적도 없고 기사를 써본 적도 없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하느냐? 단순히 어떤 겁박을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실효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그다음에 관련해서 소득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 있고요. 그다음에 기사 좀 일부 됐지만 사드 배치 관련해서 고의 지원하고 시민단체에 정보를 주고 중국에 정보를 준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감사원의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인 의도를 쓰고 있고 그게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귀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탄핵,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
그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정략적인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런데요. 최재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인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 대단히 이례적인 사정기관들의 죄송합니다. 행태가 있거든요.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 탄핵의 사유로 삼고 있는 거는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겼죠. 그런데 특히 관저, 감사원 결과에 따르더라도 총체적인 부실과 관리 감독의 소홀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관저는 잘 무자격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았어요. 그 업체 김건희 여사 사인으로 미술 기획했을 때 후원했던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의 업무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15곳에 불법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탄 창호하는데 10억 원대의 비위 사실까지 적발됐습니다. 그럼 누구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지만 김건희 여사인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옮기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했던 김호진 전 비서관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렇게 업체를 선정했는지 물었더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딱 중단하고 나서 최재해 감사원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후 관계가 바뀐 거죠. 예. 이거 제대로 된 감사입니까? 아니면 정치 감사입니까? 감사원은 특히나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기관인데 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 게 감사원장이라면 야당이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탄핵이란 부분에 이런 정확한 맥락도 전 국민들이 함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 표결에는 최재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도 함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자, 최 교수님, 여당에서는 검찰 무력화하려는 시도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검찰이 무력화된다고 보지 않고요. 물론 서울지검장이 자리에 없을 때 업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네. 뭐 대행이 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건도 김건희 여사 연관된 건 아니겠습니까? 서울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불송치를 했고요. 그리고 조사하러 가라고 그랬더니 조사를 한 번 했는데 그것도 경호처에 있는 별관에서 휴대전화까지 다 반납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고 나왔어요.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직무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나 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나 여당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안 하냐는 거죠. 거기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이 어디에 견제를 받습니까? 지금 견제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식구 감싸기 하고 검찰은 자기 식구들이 문제 있을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도 그랬고 99만 원 세트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요. 여러 논란들이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정권에 대해서는 저렇게 무딘 칼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 방안이에요. 검찰이 잘못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법률에 저장되어 있는 게 국회가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국회는 국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회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국민적 여망과 대의기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걸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수사를 똑바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전 부대변님께서 잠깐 하실 말씀이.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러면 헌재에서 이 검찰 탄핵 관련해서 기각이 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그거하고 건가요? 수사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만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기각이 된다 한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대한 법률과 헌법의 위반이 아니라 아주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검찰 수사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성윤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검장으로서 그때 본인의 역할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성윤 지검장 문제는 이성윤 지검장이 그 당시에 지금은 의원이지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당시에 검찰총장이 그 부분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은 압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증권 관련된 그러니까 주식 투자 관련된 정보들을 이미 받아내서
증권거래소에서 그걸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나오는 게 23억이라고 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결과예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당시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검사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기각되거나 인용되는 그 결정이 검사들이 수사한 그 사안과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셨던 것 네, 같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